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4%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2월 중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그거 나 못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일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결국 나 못해 너무 어려워라고 시작했던 일은 실패로 갈 확률이 크고 한번 해보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거 어려운 거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까짓것 나도 한번 성공의 길로 들어가 보지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까지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눈발이 조금 날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도 부동산 고민 때문에 더 추워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서우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지금 이제 부동산의 시장에 좀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뭐 각종 규제 완화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이제 활용 방안 등 각가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이제 규제들을 하나씩 완화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좀 다시 한번 좀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서 과연 내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고민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도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내년에 거래량이 조금씩은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보완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그런 시장에 대비해야겠죠. 그런 분들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부장님 1: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제가 이 방송상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내가 방송은 조금 부끄러우시다 아니면은 정말 직접 만나보고 우리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1:1 대면 상담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이제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느 지역에 좀 뭔가 좀 투자를 해도 우리가 좀 이제 뭐 괜찮은 투자고 성공 투자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서울 플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서울에서 좀 더 나은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살펴드릴 거고요. 1대1로 만나서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필요합니다라고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직 좀 1인 가구라서 좀 작은 평수도 괜찮은데, 네, 제가 지금 직장이 가산 쪽에 있어서 하안주공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주공 1단지 어. 17평짜리가 최근에 시세 한 4억 미만 정도로 좀 물건이 나와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매수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 가구에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직장과 가까운 광명의 하안주공 1단지를 보셨어요. 최근에 조금 급매가 나오면서 이걸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안주공 1단지로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굉장히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도 값이 좀 많이 저렴한 이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시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안주공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좀 소형 평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4억 미만이라 좀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 물건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과연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20대 후반이고요. 네.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자, 뭐 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 하시면은 저는 우선 매수 찬성 의견을 먼저 한번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다들 이 시기에 뭐 아파트를 산다고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마 주변에서 아파트 이렇게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전세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게 아직까지도 시장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시 얼마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죠? 내가 지금 단편적으로만 딱 봤을 때 지금 현 상황만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뭐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이 뭐 좀 있으면 마무리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러한 판단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몇 퍼센트가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시기긴 하지만 근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하락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하락이 있으면은 또한 상승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1, 2년 살고 나올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 우리 아직도 젊은 나이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좀 저렴한 가격대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특히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저도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하안동 일대 자체 그럼 지역적인 특성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아까 네. 우리 시청자분이 직장이 요 가산 디지털단지 가산 쪽이라고 하셨죠. 네. 직장이 가산 쪽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지역이 여기 이제 하안동 일대, 여기 하안중 1단지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이 하안동 일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철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안동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철산동 일대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이제 하안동까지 지금 이 넓은 지역 자체가 반으로 좀 갈라서 보면은 딱 위로 이제 철산동 위쪽에 있는 철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조금 비싸죠, 여기보다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재건축을 진행한 단지들도 많고 진행한 속도가 빨라요. 이미 완료가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철산동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하안동 이제 철산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이 하안동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다는 말인즉슨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이미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어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 따라서 앞으로 이 재건축이 뭔가 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뭔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각종 규제들을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특히나 이 한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도 좀 많이 풀어줘가지고 완화가 이제 앞으로 될 상황이라 보시면 좋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뭐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지 거기다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한농 지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이 한동이라는 자체가 뭐 물론 지금 여기가 이제 경기도라고는 평가받고 있지만 바로 서울이랑 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네. 하천을 끼고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서울과 다름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여기 매수하실 때 이 상황 뭐 금액대가 아파트 금액대가 좀 낮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 금액이 좀 이게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국가에서 이렇게 저 지원해주는 대출 이자 같은 거 지원해주는 이런 금융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이게 저렴한 그 이자를 내면서 우리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충분히 저는 이제 이런 재건축 미래를 보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매수하셔도 되는 이유를 쭉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하락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자 우선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완화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씩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계속 높은 금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또 예측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총 평가해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인데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격대 이런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거래가 없잖아요. 그만큼 네. 지금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게 잠재적으로 수요가 이게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뭔가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은 거래가 되고 우리 시장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금리가 비싼 상태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재건축 호재가 있고 뭔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 회복할 때 먼저 좀 치고 나가면서 가격을 좀 이렇게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장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점에라도 좀 뭐 금매 나와가지고 저런 매물이 있다면은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한 번 더 임장 한번 딱 해보시고 뭐 날 춥다고 하시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임장 해보신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왜 그런지 이유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매수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그 중랑구의 신내동 신내 6단지에 살고 있어요. 네. 네, 2020년 초쯤에 그 4억 주고 매수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까지 오르다가 네. 지금 5억대로 물건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어, 돼가지고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거주하는 데는 불편한 건 없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이거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내가 산 집값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또 더 높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게 중랑구 신내 6단지 아파트인데 앞으로 계속 거주해봐도 괜찮을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투자 가치 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값 때문에 좀 많이 뒤숭숭하시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이게 아파트를 서울에서 뭐 서울이라든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이 분들이 아마 시청자님과 마음이 똑같으실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굳이 지금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상황보다는 그냥 버티시라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워낙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이 앞으로 뭐 내년에도 좀 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뭐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게 지금 쭉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현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좀 앞으로 좀 뭔가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이 상황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앞으로를 좀 뭔가 이제 대응을 하셔야지. 마냥 지금 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냥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집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팔고 뭔가 좀 이제 다른 아파트로 좀 더 나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계획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다른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신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물건이 지금 뭐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 때 단기간 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이 아니라 거의 폭등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과도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뭐 주식에서 가격이 좀 빠지는 기간, 부동산에서도 좀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전 시청자분도 말씀드렸어요. 하락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여기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미래를 대응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부동산에서 중요한 마인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거주하시면서 따로 불편한 건 없으잖아요, 그죠? 네, 편해요. 네. 이 신내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살펴드리면은 여기 이제 상봉역에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뭐 중화, 먹골, 태릉 입구 쭉 올라가는데 옆으로 잠깐 조금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쭉 신내동의 아파트들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노원구라든지 이제 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생각보다 이 신내동은 이 아파트 주거 배치 자체가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상 이 중간에 봉화산이 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대로변에서 뭔가 좀 떨어져 있고 뭔가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신내동일 때는 서울에서도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판단이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또 이렇게 뭐 좀 뭔가 좀 갇혀 있는 형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뭐 굴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서울에 이제 변방에 있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서울에서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뭐 거주하시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요건은 뭐 따로 없으실 테고 거기다가 이 지하철 6호선도 바로 앞에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단지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거면에 봤을 때는 사실 뭐 큰 부족함은 없고 특히나 이 신내동 일대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도 가격이 또 저렴한 금액대잖아요. 뭐 서울 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렴한 가격대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기 노원구 일대 보면은 이제 상계주공이나 중공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노원구 가도 그죠? 네. 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보면은 이제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 그 상계동이라든지 이 신내동이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대는 비슷했어요. 두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또 노원구 일대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상승한 시기에 가격이 많이 좀 올라버린 이런 상황이고 우리 이제 신내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연식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죠? 30년에 조금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한 이 정도 가격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기도 충분히 가격이 좀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는 시장에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뭐 부동산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우리 단지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노후도는 갖추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이제 좀 노후되고
뭐 아마 재건축 이야기가 어느 정도 솔솔솔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대단지고 거기다 이제 주거벨트도 잘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된다 규제를 이렇게 하나씩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회복이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때쯤 되면은 제 생각에는요. 신대주공 충분히 이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대 그리고 이 상대만 저렴한 금액대에 이 초기에 재건축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이제 회복되게 된다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먼저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거주하시면서 좀 이제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안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회복장에서는 먼저 움직일 만한 아파트다라는 좀 안심이 되는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언제든 좀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8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인천시 계산동에 현대아파트 10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 거주 여부는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인천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자, 지금 제가 이제 지도로 잠깐 이 계산 현대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계산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뭐 거주한다든지 이 지역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나쁘진 않은 지역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우선 뭐 이제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계산동 일대 자체도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노후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주거벨트도 좀 잘 갖추고 있다. 자,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되면은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구청이 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구청 인근으로 뭐 대규모 관공서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상권 그리고 또 학군들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학군들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이 실거주하시는 사람들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주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뭐 물론 뭐 지하철이 도보를 이용하기에는 한 도보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봤을 때는 실거주 면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뭔가 우리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사실 이 계산동이라는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주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워낙 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아 있는 상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또 폭등하던 시기에도 뭐 타 지역에 비해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들도 아니고 특히나 뭐 이게 지역적인 뭐 가격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뭐 지역적인 호재가 뭐 이렇게 뭐 존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다 30년이 넘어가고 노후된 단지들인데 이 아직까지도 이 재개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잠잠하다는 점. 아무래도 이 재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전체적인 어느 정도 이 아파트 가격이 좀 받쳐줘야지 제가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낮다 보니까 재건축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뭔가 지지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앞으로 향후 공급되게 될 3기 신도시.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이제 뭐 여기 이제 계양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3기 신도시 대규모로 물건이 공급될 만한 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 따라서 뭔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매도에 대한 계획이 하신다 하시면은 저는 좀 매도하는 의견 쪽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25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파동 일가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좀 빠져있긴 하지만 어쨌든 용산 청파동 일가라는 지역이 좀 정해졌는데 자, 이번에는 청파동으로 가볼게요. 다세대 주택 투자 가치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뭐 사실 청파동 일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너무 투자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못 들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이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청파동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이 용산 지역은 거의 용산 전체가 이 뭐 이렇게 정비 사업이 가능한 개발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체적인 노후도가 굉장히 또 그리고 상당히 높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용산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뭐 청파동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청파동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뭐 서계동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뭐 청파동 일대도 지금 청파 1구역, 청파 1구역, 2구역 등 지금 이런 지역들이 현재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을 이제 재개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지금 이런 선정된 그리고 이제 대상지 말고도 그 이외에 있는 지역들도 뭐 청파동 2가라든지 그리고 청파동 3가 일대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충분히 정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만큼 노후도도 확보되어 있고 충분히 저는 이 청파동 일대가 충분히 개발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청파동 같은 경우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특히나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형성 요인이 있겠지만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내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새 집이 돼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그거 우리가 재개발과 더불어서 주변의 지역적인 호재까지 있으면은 이게 뭔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 큰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규모 호재 뭐 세 개만 보도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청파동 같은 경우는 이 서계 청파동이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서울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북부 역세권 일대가 또 이제 뭐 강북의 코엑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 앞두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 또 청파동에서 가까운 여기 또 용산공원 지역도 용산공원도 이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용산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장점. 마지막으로 또 아래로 좀만 내려오시게 되면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이 국제무지구를 확실하게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지로서 이 용산 국제무지구를 앞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이 개발 계획까지도 이 주변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호재들이 있는 이런 용산 지역.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충분히 정비 사업도 가능한 지역이고 앞으로 지역적인 호재로 충분히 서울 내에서도 용산의 입지가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남들이 선망하는 지역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마음 편한 답변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882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세양 아파트 11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매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 거가 아니라 매도는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투자 가치 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세양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자, 지금 제가 이제 지도로 세양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좀 단지 수가 작죠. 굉장히 좀 소규모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저는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매수를 반대를 하죠. 지금은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청자분도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도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심리들 때문에 매수자들이 오히려 지금 나오지 않는 매수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히 지금 매도하신 것보다는 좀 더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살펴보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매도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면 어떨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지역적인 장점부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세양 아파트가 지금 여기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이제 세양 아파트를 저희가 위치를 살펴드리게 되면은 우선 강변역 2호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동서울 터미널도 옆에 끼고 있고 더 뭐 단지에 따라서는 이 한강 조망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준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한강변에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상당히 또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아래는 이게 잠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통해서 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잠실 지나가지고 삼성 지나고 역삼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거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게 이 지역이 한강 따라가지고 잠시가 가깝다는 이러한 장점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물론 이제 잠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3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이렇게 입지적으로 서울에서도 굉장히 거의 최상급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잠실인데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뭔가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워낙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비싼 지역이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잠실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지하철 여기 잠실나루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만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 이제 구이동이 강변역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잠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여기 이제 구이동 일대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지역. 수요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양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좀 아파트 동이 2동짜리고 세대수가 굉장히 좀 작다라는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면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단점들도 지금 인근 지역에 보시게 되면은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쭉 전체적으로 주거 벨트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주변 단지들과 함께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이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뭔가 좀 주변 단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도 아직 남아 있고 저희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동서울 터미널도 이제 앞으로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터미널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을 이제 현대화 사업 즉 이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뿐만 아니라 업무, 판매 시설까지 이게 함께 들어가는 이게 지역적인 호재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 인근 지역으로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 따라서 뭔가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점은 아니시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내년 정도는 다시 한번 좀 바라봐 보시고 좀 뭔가 좀 중장기적인 시점 뒤에 좀 중기적인 시점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을 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앞으로 향후 전망, 향후 가치 좋은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고민되신다면 내년쯤에 다시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아니면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고민 상담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서울의 향후 20년은 이제 20년을 책임질 2040 서울 도시 비용 계획, 서울 플랜이 이게 앞으로 이제 발표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과연 서울의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혁신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남권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 지역을 어느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주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이제 어떤 지역이 좋은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40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연 좀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다 살펴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 공급을 위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런 사업들 신속통합,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이게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역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개발 지역들을 이제 발굴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 서울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과연 진짜로 어느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이 될지 그리고 그 지역을 앞으로 뭔가 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기회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도 부동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전화 참여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맞춰서 또 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이들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좀 살펴볼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또 듣고 전문가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대1 대면 상담에 대한 참여 안내도 이 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이제 그 빌라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좀 네. 전화드렸어요. 아, 이미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네, 네네. 어떤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제 네. 부동산 상담을 좀 가서 이제 좀 받아보고 이제 그 왕십리 쪽에 빌라를 하나 계약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왕십리 쪽인데 이제 입지가 조금 좋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아. 투자용으로 하나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괜찮을지. 왕십리역 있죠, 왕십리역 2호선. 네. 네, 왕십리역 인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기는 잘 산 것 같은데 이제 입지가 그래도, 좋아서, 근데 전문가의 이제, 확인이 조금 필요하셔서 네, 이제 지금 살 알겠습니다. 시기인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네, 이걸 언제쯤 네.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최근에 매수를 네.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한 매수인지 고민이 되시는 네. 것 같아요. 왕십리역 바로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갭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괜찮은 네. 투자인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전화 이게 연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연결되는 게 이게 보통 네.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서 부동산 가서 얘기를 이제 딱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입지도 되게 좋아요. 위치도 좋고, 네. 예, 좀 교통도 좋고 이래서 이제 거기 그 상왕신역 인근에 있거든요. 그 왕십리역이 아니라 상왕십리역이 한정거장 전에 네네네네. 상왕십리역 쪽에 그러면은 이 역의 인근에 있다. 왕십리역 네네. 쪽에서 그러면은 위쪽이세요, 아래쪽이세요? 왕십리역에서 이제 이쪽이죠, 저쪽에 이렇게 그 뭐지 신당역 가는 쪽으로 상왕십리역 네. 인근 쪽인. 예. 아,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는 그러니까 네. 왕십리 뉴타운 기준으로 왕십리 뉴타운 쪽이에요, 맞은편, 건너편 쪽이에요? 맞은편. 맞은편 쪽. 펜즈 맞은편, 네네. 펜즈 그러면은 맞은편.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이제 신당동 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지금 제가 지도에 표시했는데 이 지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여기 물건 없는 데인데 잘. 아, 근데 어떻게 물건이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봤는데, 예. 네.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주말마다 다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물건이 하나가 있어서 오. 이제 뭐 얼핏 좋다고 이제 계약을 했죠. 네.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요즘에 또 막 아파트 가격도 계속 내려간다고 그러고 또 전세가 조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아파트 전세금이 뭐 팍팍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지 과연 이게 또 신사분, 가격이 더 떨어지려나. 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딱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시게. 자, 아파트 그래요? 가격은 지금 떨어진 게 네. 맞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오히려 서울에서 빌라 가격은요. 네. 지금 그거 아세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더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아세요? 네, 그렇다 그래요. 그죠, 예. 네. 거래도 많이 되고 거기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빌라는 오히려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데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네.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뭔가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그 2040 서울 기본계획에서 2030에 있던 것들을 이제 도시 주거 환경들 이게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는 뭔가 이제 뭐 보존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앞으로 이 지역을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서울의 35층 룰이 있어. 아파트 지으면은 무조건 35층까지 이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이거 해놨던 거를 이번에 또 폐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뭐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사업들이 뭔가 이제 지금 뭐 규제도 하나씩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즉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빌라 가격이 되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되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랑 좀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판단하셔야지 그냥 정말 뭐 물론 아파트가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이런 물건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 아파트가 대세가 아니라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이 초기 즉 이 개발 예정지들이 앞으로 더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이런 장점을 가진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좀 매수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이 왕십리역, 이 상왕십리역 일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성관이 좋다고 봐요. 우리 시청자분. 네, 뭐, 그래요? 예, 저희가 이쪽 이 상암시 일대 물론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이 지역이 좀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설명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이 없다는 거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힘들다는 거지. 없더라고요.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 뭐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역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가야 돼요. 역세권 개발. 네. 역세권 개발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서울에서 그러면은 자, 서울에는 지하철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사대문 안쪽 강남 내려와 보더라도 네. 지하철 노선도 많고 지하철역도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역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군데 안 돼요. 그만큼 그렇죠.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지정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왕십리 일대 같은 경우는 자, 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노후 주거 지역 이게 가장 포인트가 노후 주거 지역. 근데 자, 이제 시청자분 강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서울의 그 많은 지하철역들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보통 집이 있나요? 상가가 있나요? 지하철역 옆에요? 그렇죠. 네. 역 출구 딱 상가가 나오면 많죠. 상가가 많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주변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권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큰 건물들이 네네.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이제 몇 군데 많이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이제 이 계약하고 오신 이 지역 상암시역 인근에서 딱 보시게 되면은 이 낡은 주거 지역들 딱 주거 지역밖에 남은 지역이 이 지역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주거 지역이. 네, 그렇죠. 거기가 그 노화된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구석구석 가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노후도도 네.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자,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 도심권을 많이 찾잖아요. 서울 특히 도심권 안쪽에 뭐 사대문 안쪽이라든지 뭐 동대문 일대 뭐 그리고 뭐 성동구 일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 이 개발 지역을 선정을 할 때 뭔가 생뚱맞게 이 지역을 선정해 주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뭐 선정 지역에 대해서 좀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노려보고 있어. 그러면은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미 왕십리 뉴타운 사업 다 끝났죠. 대단지 아파트에서 쭉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아파트 뒤편으로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신당동 일대도 현재 이 재개발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신당역 일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신당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변 지역들 다 개발되고 우리 지역도 굉장히 지하철역도 가깝고 역세권 개발하기에 충분한 지역인데 과연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 안 되고 남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뭔가 좀 마음에 좀 위안이 좀 삼으셨나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지금 우리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 주변에 이 좁은 지역을 고밀화 시켜가지고 높은 층수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사업성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개발 진행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개발 사업 방법보다는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 정비 사업도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한 일이니 사업이니까. 그래서 뭐 입지적인 면이라든지 주변의 개발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도라든지 앞으로 사업성까지 여러 가지를 좀 다 따지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잘한 선택이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좀 뭔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좀 개발 성공될 수 있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까요? 아,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주셨다면서 좋았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투자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앞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계획 있으시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35층 룰을 폐지하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동대문과 이 청량리 일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는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왜 이 지역에 좀 관심 가져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핵심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전해주실까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연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부동산 불경기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초기 재개발을 초기에 앞두고 있는 그리고 재개발이 뭔가 좀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친구들 이 사업지들이 앞으로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지역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이 청량리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딱 콕콕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이 광역 교통의 호재가 굉장히 큰 지역이 청량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비 사업 등 이런 정비 사업들이 꾸준하게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구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유자금 1억 5천대에서 2억대까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 서울 플랜에서도 이 청량리가 앞으로 굉장히 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자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죠. 보시게 되면 뭐 1호선부터 분당선, 뭐 중앙선, 뭐 굉장히 또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있는데 지금 뭐 KTX도 다니고 있죠. 자,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이제 GTX B 노선이라든지 C 노선, 뭐 강북 횡단선, 면목선 이렇게 다양한 교통 환경들이 좀 더 앞으로 이 청량리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철도 교통과 이런 뭐 대중교통,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환승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복합환승센터라는 이런 사업들도 함께 진행해가지고 말 그대로 서울 동부권에서 앞으로 이 교통의 요지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치가 굉장히 높은 이 지역이 청량리역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청량리역,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금 이제 서울을 개발하는 이 여러 가지 축들 중에서 이 4개의 혁신축 이거를 가장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왕십리, 청량리, 이 홍릉, 광운대와 더불어 가지고 이 청년 첨단 혁신축으로 앞으로 뭐 가장 유망되게 될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 그리고 이제 ICT 사업단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앞으로 이제 이 청량리 지역들을 이 성수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동까지 이어지는 이 4대 혁신축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청량리의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도 굉장히 이제 교통의 요지로서 지금 현재 뭐 서울역, 청량리, 뭐 삼성, 기타 지하철역이 있겠지만 이 3개 역들이 앞으로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점 환승센터로 이 교통에 대해서 이제 큰 입지를 다져가는 점. 따라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지역적인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역을 청량리라든지 이 지역을 좀 확실히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뭐 투자 상담이라든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한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직까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는 방법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다면 그 지역 청량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2040 이 서울 플랜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전화뿐만 아니라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건지 살펴보고 또 투자 계획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